순천 77번 확진자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77번 확진자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광양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들르기 전 일반 병원에 먼저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상인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점포를 차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전남 지역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가치를 환산한 금액도 공시지가 기준 2조 5,202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천 77번 확진자의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증상 발현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순천시는 77번 확진자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77번 확진자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확진자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이곳에서 운동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문제는 증상이 발현됐던 6일 이후에도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해당 피트니스 센터는 대단지 아파트 중심에 위치해 있어 이용자만 1,600여 명에 달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77번 확진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로 골프장과 식당 등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77번 확진자는 1,6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된 조례동 타이거 피트니스 클럽은 물론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동 동선이 많아 지난 여름 1차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순천시는 11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신한은행발 집단 감염과 달리 76번, 77번 확진자의 경우 감염원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77번 확진자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77번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발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에서는 형사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학교 등교 수업 여부도 순천교육지원청과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60여 명에 달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순천시.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컸습니다. 연말 또 한 번의 중대 위기가 닥쳐온 가운데 지역사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발생한 순천 지역 확진자들의 경우 근무지가 광양에 있어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았는데요. 다행히 76번과 77번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11일 광양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선별진료소를 들르기 전 일반 병원에 먼저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에서 2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뒤 2달여 동안 나오지 않던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광양 24번, 전남 200번 확진자는 20대 남성이며 우리시 광양읍 거주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체하여 오늘 11월 11일 01시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진자 A씨는 이틀 전 확진된 농협 직원이나 고등학교 교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다는 건데
A씨는 지난 7일부터 나흘 동안 자차로 태인동에 있는 회사를 출퇴근했고 식당과 아울렛 매장, 운동시설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퇴근 후 증상이 나타나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고 광양시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A씨는 보건소를 가기 전 일반 병원에 먼저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가 어제 다른 병원에 갔던 건 아닌가요? 병원 갔는데 입구에서 그냥 발열 체크만 하고 나왔어요. 자칫하면 다른 환자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발열 체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CCTV 등을 동원해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의 가족, 직장 동료, 접촉자 등을 파악해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발열과 기침 등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일반 병원이 아닌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누누이 당부해왔습니다. 또 광양우리병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공간에서 역학조사를 거쳐 진료를 해서 감염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확진자 급증에 아슬아슬한 기로에 놓인 지금 지난 여름에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방침 준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의 상인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점포를 차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1897년 목포 계양과 함께 조성된 건어물 상가. 항구와 맞닿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선과 각종 해산물을 취급하는 지역의 대표 특산품 판매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팽창하고 원도심이 쇠락하면서 덩달아 침체의 늪에 빠진 상점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상인들의 의지로 지난해 건어물과 맥주를 활용한 축제를 열었더니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건맥축제는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최초 상인들에게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 한 6천여 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요. 건어물과 맥주가 결합된 축제의 성공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했고, 이 거리도 뭔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을 좀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성공적인 축제를 계기로 가능성을 엿본 상인들은 올해 다시 한번 똘똘 뭉쳤습니다. 일부 상인들과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평소에도 건맥을 즐길 수 있는 상점을 만들어 직접 운영에 나선 겁니다. 날이 저물면 노란 조명이 어둠을 밝히고 썰렁했던 공간은 관광객이 찾는 이색적인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상점엔 옛 여관을 연상케 하는 게스트하우스도 갖춰 감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나온 수익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운영비로 쓰이고 남는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당됩니다. 일단 이 거리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우리가 총회를 거쳐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난 수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할 방침입니다. 한때 전국 최대 규모의 위판고를 올렸지만 차츰 찾는 사람이 줄면서 위기에 직면한 목포의 건어물 상가. 건맥 협동조합 결성을 계기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11월 11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해마다 이날이면 편의점과 쇼핑몰, 백화점마다 예쁘게 포장된 길쭉한 초콜릿 과자가 장식돼 있고 실제로 불티나게 팔리는데요. 과자 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갑을 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과자 이름 대신에 가래떡데이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런 것도 등장했습니다. 젓가락 4짝이 나란히 있죠. 경상북도가 선보인 이른바 덜식의 날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덜식, 덜다의 덜, 먹을 식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입니다. 덜어 먹자는 뜻이죠. 이 사진은 우리 밥상입니다.
찌개를 담은 냄비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김치를 비롯한 반찬들이 둘러싸고 있죠. 식구들이 각자 숟가락으로 찌개를 뜨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가정의 식탁입니다. 요리가 담긴 그릇이 있고 식구들이 각자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죠. 음식을 더는 숟가락과 포크가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식당의 테이블입니다. 아예 개인 쟁반에 밥과 국, 반찬이 따로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각 나라마다 밥 먹는 방식, 즉 식문화가 다르죠. 중동에서는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요즘, 우리의 식문화가 감염에 취약하다는 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말, 즉 침방울로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찌개와 반찬을 함께 먹는 습관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덜식입니다. 찌개와 반찬 같은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 먹자는 거죠. 경상북도가 이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정한 으뜸 식당 29곳에 음식 덜어먹기 전용 젓가락을 100벌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11월 11일 덜식의 날. 비단 11월 11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덜식을 해야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상 말이죠.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덜식의 날에는 길쭉한 초콜릿 과자 대신 덜식용 젓가락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전남 지역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전남 지역의 토지는 5,044필지 3,800만여 제곱미터로 집계됐습니다. 토지 가치를 환산한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2조 5,202억 원에 달합니다. 면적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전남의 토지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실습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여수의 한 고등학교 2층 실습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10여 분 만에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당시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삼양읍 범대위는 최근 남학중앙공원에서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결의대회에는 범대위와 9개 읍면 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고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구호를 외치며 남학중앙공원에서 전남도청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특히 군공항 소음 피해는 주민들의 학습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 피해와 문제점은 숨긴 채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무안군민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 3조 6천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전남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2,270억 원 줄어들었으며 행사성 사업과 경상 경비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의 2021년 예산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습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클리닉 센터 운영에 31억 원, 취약계층 학습 지원에 15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미래형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256억 원과 학교 공간 혁신 193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남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548억 2천여만 원 예산을 확정하고 11월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과 반농업 직불, 조건 분리 직불 등 6개 직불 사업을 통합 개편한 제도입니다. 일정 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